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2022학년 수시대학교 분석방송 13번째 시간이네요. 수도권의 자존심, 인하대학교와 아주대학교를 준비했고요. 수도권의 자존심 방송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해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추천전형, 교과전형에 대해서 해드릴 건데 2부 때 교과전형은 저희가 예측 등급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수도권의 자존심 대학 분석방송 1부, 2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거 컨쇼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갔지만 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 공대 라인, 그러니까 자연 쪽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건대랑 동국대학교 정도의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문과 같은 경우는 숭실대 국민대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대학교는 생각보다 경기도 남부지방의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선호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도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선호는 좀 해요. 근데 인천 아이들은 솔직히 서울을 더 많이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인하대학교 예전 이제 아버님이나 이제 저희 세대가 거의 끝물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인하대학교 공대 같은 경우는 전교권 애들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정도의 수준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하대학교를 제가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다. 저 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고고! 자, 인하대학교 미래인재랑 참인재 전형부터 좀 보도록 하는데 이게 두 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인하대학교 이 참인재 전형이 뭐냐면요, 이게 작년에 학교장 추천이었어요. 학교장 추천으로 서류백으로 뽑았던 건데 이번 시즌은 이름이 바뀌었네요. 참인재 전형인데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이 이제 전통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해외고, 검정고시 그리고 졸업생이 가능하다라는 건 학종재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뽑을 때 서류를 100%를 먼저 보고 그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인데 이 면접은 서류 신뢰도 면접이라서 그렇게 막 어려운 면접은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물어보는 것들이.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생활기록부에 있는 활동들 중에 뭐 지원 동기 라인이나 전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챙기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수능은 미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참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해외고랑 검정고시 애들은 못 집어넣어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다 지원이 가능한데 뭐가 다르냐면 서류 평가가 100%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면접을 되게 약해요. 그러면 면접이 약한 아이들이 참인재 전형으로 서류만 가지고 지원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인재랑 참인재는 서류를 보는 평가 기준이 아예 달라요.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전형에 더 서류가 잘 맞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수능 최저는 미적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가장 큰 틀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대학교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아주대학교는요, 학생부 교과 추천이 있는데 이건 2부에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 세 가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에이스 전형이 있고요. SW 융합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인데 요거 결국은 학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을 뽑을 때 이 에이스랑 학종은요, 서류를 보는 건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게 뭐냐면 뽑는 방법은 같아요. SW 융합 인재 같은 경우는 다산 인재랑 서류 보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산인재라는 게 있는데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뽑고요. 면접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인재 전형 같은 거 인하대학교 그러니까 뽑는 스타일 비슷한 거 보이시죠? 그런데 얘네 학교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면접을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아닌 서류로만 뽑는 다산을 집어넣는다? 이러시면 안 돼요. 더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요. 얘네는. 인하대학교보다 더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산인재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특목고 전형이다. 그래서 다산인재는요,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하면 되게 유리하고요. 생각보다 다산인재 합격 등급 보시면 되게 낮거든요. 그 이유가 특목고 아이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SW 융합인재 같은 경우는 또 특목고 전형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평가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하대학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참인재 전형이 아까 제가 말한 서류 100% 전형이죠. 그죠? 그래서 서류 100%인데 이게 이제 학업이에요. 지성이 학업인데 학업을 보시면 기초가 있고요. 전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전공이 뭐냐면 전공 학업입니다.
그래서 공대 가는 아이들은 물리나 수학, 기하 같은 것들을 잘해야 되고 경상계 가는 아이들은 수학 점수가 낮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전공과 관련된 주요 과목들의 핵심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참인재랑 미래인재가 큰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해요. 학업 성적을 보는 것 자체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참인재 같은 경우는 기초 학업에 대한 부분을 더 높게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인재보다 참인재가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 등급 자체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기초 학업과 전공 학업이 있으면 전공 학업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전체적인 내신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전공학업 점수가 조금 받쳐져 있다라면 충분히 미래인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선들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 서류를 분석했을 때 어느 게 훨씬 더 유리한지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적성이라는 게 결국은 전공적합성이에요. 전공적합성인데 솔직히 참인재 같은 경우는 전공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해서 막 뚜렷하게 뭔가를 미친 듯이 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우리 아이가 전공성이 좀 약해요. 이럴 때는 참인재 전형을 집어넣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참인재 전형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공성이 좀 낮고 인성은 뭐 공동체랑 개인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합이 뭐냐면요.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랑 뭘 보냐면요. 행특 사항들을 좀 봐요. 그래서 행특 부분이랑 근데 이건 똑같아요. 여기도 행특을 보고요. 이것도 지원 동기예요. 그래서 보통 자소서 라인에다가 지원 동기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미래인재랑 참인재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잡는 부분이 이 종합평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런데 전공성을 그러면 둘 다 지원 동기가 있다라면 전공성은 어디에서 더 많이 본다고요? 미래인재 쪽이 더 뚜렷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성이라는 게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이 전공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그리고 인성에선 공동과 개인인데 솔직히 뭐가 다르냐면 요 두 라인이 다른 거예요. 학업과 전공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를 분석했을 때 성적표를 볼 때 미래인재인지 참인재 쪽으로 유리한지를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생기부를 분석했을 때 우리 아이가 전공적합성이 얼마나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발전성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미래인재랑 참인재랑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면접이 약해요 라고 해서 참인재를 집어넣으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아주대학교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에이스예요. 나머지 거는 이제 사배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이랑 국방 IT 이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일단 에이스인데 에이스는 아까 말했지만 면접 30%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른기회 같은 경우는 서류로만 뽑아요. 그런데 오늘은 에이스만 먼저 볼게요. 에이스 같은 경우는 뭐 성실성이나 공동체의식,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리고 뭐 목표를 가지고 뭔가 전공성을 찾아가는 발전성들, 학업 이런 것들이 되게 균형적으로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전체가 약간 균형이 좀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특목고 전형이라고 말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이 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점수 자체를 가져오는 게 높아요. 그러니까 균형보다는 학업에 대한 성적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에이스보다 다산인재가 학업을 더 많이 봐요. 학업 부분을. 그런데 합격한 아이들의 점수대를 보면 에이스가 더 높게 형성됐어요. 그 이유가 이 특목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점수대가 무너져 내린 거지 학업에 대한 비중은 다산인재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학업 점수가 우리 아이가 만약 조금 부족하다라면 에이스 쪽으로 집어넣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다산인재나 SW 융합인재 같은 경우는 공동체의식, 그러니까 인성평가가 조금 낮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학업에 대한 부분과 어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게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공적합성은 솔직히 에이스도 전공적합성은 중요해요. 전공적합성 이 둘 다 보거든요. 그런데 다산인재 쪽이 전공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되게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거 할 때 아까 전공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전공적합성을 이 아주대학교는 그 학과마다 시립대처럼 인재상 같은 걸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재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학과별 인재상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요 이제 기계공이랑 산업공이랑 화공 요 부분인데 일단 기계공을 먼저 볼게요.
기계공만 먼저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저희가 이거 발표 또 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입시자료 게시판에다 올려드리도록 하는데요. 창의성이랑 적극성과 협업을 중요시하는 게 핵심어예요. 그런데 보세요. 수학, 일단 전공 수학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기초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수학과 과학 성적이 일단 중요하대요. 학습 능력이 우수해야 되고요. 도전적이며 실천적인 자세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서 뭔가 우리 아이가 주체적으로 동아리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걸 극복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자소서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안에도 이런 과학에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는데 기계공학과니까 당연히 물리에 관련된 이런 전공성을 좀 하면 좋겠죠. 그러면 산업공학과까지만 볼게요. 보시면 국제적 감각, 그러니까 언어 중요하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일과 프로세서에 분석하고 최적된 설계를 하고요. 혁신할 수 있는 전문 능력과 국제적 감각, 그러니까 언어나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보겠대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랑 아이를 선발하는 기준이 좀 틀려요.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을 본다라는 건 공동체 의식 부분을 기계공학과보다 좀 더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학인으로서 문화, 사회, 인문사회, 윤리적 책임들, 그러니까 어떠한 문과적 성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수학이나 과학이 기계공보다는 덜 들어가네요. 좀 융합적인 성적을 더 좋아하겠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재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학과에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같은 걸 좀 맞춰야 되는데 솔직히 생기부를 그러니까 아주대학교에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이 커다란 틀을 보고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 쓸 때 우리 자소서 쓰잖아요. 아직은 자소서 쓸 때는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랑 인하대학교 일부 자존심 일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2부에서는 이제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등급 컷을 저희가 지금 계산해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수도권의 자존심 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 방송 2부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